어제는 문재인, 오늘은 안철수, 문지방이 닳도록 이 양강 주자들이 TK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문재인 후보였고 오늘은 방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듯이 안철수 후보가 대구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이 TK를 문지방 닳도록 첫 행보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두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취재본부 이건효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철수 후보 유세 현장도 보긴 봤는데 열흘 전쯤에 본부장님께서 뉴스특급과 연결을 했었을 때 TK 보수층이 안철수 쪽으로 많이 쏠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그 말이 좀 유효합니까? 이번 대선 TK 잡아야 이긴다는 게 이번 대선의 큰 변수인데요. 예. 네, 안철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도 그렇고 현지 분위기도 대체로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좀 적잖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고 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좀 문 후보에 대한 좀 반사 이익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어떤 우리가 말하는 반문 정서랄까?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그게 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적잖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네. 대구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문 후보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보다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를 찾은 문재인 후보는 지역 현안도 열심히 챙기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통합 대통령의 이미지를 심게 주력했고요. 그동안에 강조했던 적폐청산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TK의 어떤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을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이런 데 비해서 홍준표 후보도 대구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대구 출신 유승민 후보도 있지만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되냐,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좀 지지가 이렇게 좀 많이 낮느냐, 이구동성 비슷하게 두 사람은 좀 약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약하다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좀 어떤 대통령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대구로서는 TK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 저런 상태에서 어떤 표를 줬을 경우에 사표가 될 게 좀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고차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홍준표나 유승민은 보수 결집이나 새로운 보수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데 어떤 그런 데 대해서 공감대 같은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 결집에 대한 TK 민심의 공감대가 없다. 없다기보다는 좀 적은 듯한 그 이유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TK 쪽의 어떤 민심이랄까 이런 게 많이 좀 달라지고 분열되고 좀 그런 상처 있고 이런 흐트러진 모습들이 많거든요. 본부장님 말씀 들어서 죄송한데 탄핵도 있지만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기소 이후에도 조금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런 걸 어떤 모든 걸 좀 TK의 자존심을 살리고 구심점이 될 만한 좀 유력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자꾸 약하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홍준표, 유승민은 좀 약해서 사표가 되기 쉽고 그래서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재인, 안철수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저울질이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어제는 상당한 정성을 보이고 했지만 예. 안철수 후보가 좀 어떤 좀 TK 쪽의 어떤 전반적인 좀 흐름이랄까 민심이랄까 이런 데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민심, 밑바닥 민심 잘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이건효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였습니다. 예, 대구 민심 살펴봤습니다. 이현정님, 지금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이제 저울에 나머지 안 올려놓고 문재인, 안철수만 올려놓고 지금 재고 있고 지금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는 게 이건효 본부장의 판단이네요. TK 지역 같은 경우는 권력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저도 고향이 그쪽입니다. 이 역대 대통령들을 다 배출해왔고 또 그런 인맥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세를 지향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될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있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구의 대표성 이거 자체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경남지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대구의 어떤 대표한 대표성이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어떤 품격 이런 문제에서 좀 대구에서 좀 어떤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똑똑한데 정이 안 간다. 뭐 이런 어떤 좀 정서들 그런 것도 충분히 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배신의 어떤 그 트라우마들에 대해서는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선거는 대세로 보자면 두 사람의 경쟁 아니냐. 그러면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선을 선택한다면 누굴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우리 지역에 후보가 있으면 좋지만 그 사람들이 약한다 할 때는 결국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예를 전략적 선택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호남에서 했던 그런 고민들을 이번에 TK에서 똑같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TK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1번 찍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1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스스로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역시 대세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누가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냐. 저는 차선을 선택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6% 지금 뭐 보면은 48%가 오르는 그런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뉴스특급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구 방문을 했을 때 유세 현장을 잠깐 봤는데 어제 첫 행보가 문재인 후보도 대구였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 들어보실까요? 대구도 없고 부산도 없고 광주도 없고 그렇게 전국이 없다 보면 국민 통합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구가 통합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주십시오.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TK에서 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지지율 보시면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25%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은 수치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도 야권에 대한 지지도가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해왔거든요. 지자체 선거 때 같은 경우는 김부겸 후보가 뭐 대구시장 선거에서 40% 이상 득표를 했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김부겸 의원도 당선됐고 또 홍일학 의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른바 친여 1세에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25% 정도면 저는 조금 더 문재인 후보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이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어떤 시기든 지금보다는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치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는 표들이 조금 빠지면서 문재인 후보 쪽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런 큰 이 야권의 상승해왔던 흐름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가 재수를 하면서 다져왔던 단단한 조직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 쌤, 그런데 왜 대구저 경북대 학생들이 문재인 후보한테 왜 뿔난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즘 중간고사 시간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유세가 시작되면 뭐 아파트촌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대학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조금 시끄럽긴 해요. 유세차에 그 큰 스피커에다가 아까 춤추는 거 보셨잖아요. 큰 그 노래 틀어놓고 춤도 춰야 되고 또 후보자가 직접 연설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아주 중간고사 피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한 학생이 아마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지금 다 좋다. 그런데 왜 학교에 들어오느냐.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이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사실 왜 학교에 가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로서는 대구가 아무리 25%를 받더라도 그 핵심이 사실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그런 어떤 대학가라든지 이쪽을 주로 타깃으로 삼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중간고사라는 게 약간의 어떤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선거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TK에서 제대로 맞붙고 있는데 TK는 이분도 좀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이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다. 뭐 이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다른 분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북의 핵개발을 도와줬다.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안철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찍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근데 안찍박의 계속 업그레이드. 진화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더니 내가 오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안철수가 오르더라. 그래서 이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정신 차려라 보수. 아니 지금 진보 후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내가 아닌 안철수 후보의 보수표가 몰리고 있는데 저기는 더 위험한 진보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 차려서 나한테 와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저는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번 선거는 과거처럼 그냥 진보 보수 영남 호남의 대결 구도가 좀 아니잖아요. 예. 뭐 초유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보수가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의 등을 돌린 중도 보수들의 표심이 사실상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을 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진영 논리하고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이 얘기만 해가지고는 홍준표 후보가 유의미한 득표하기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요? 그래서 보수를 어떻게 좀 개혁을 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의 표현대로 어쩔 수 없이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보수 표심을 다시 옮겨올 생각을 해야지 이런 방식의 공격 방식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우파에 패배하면 낙동강에 빠져 죽자 뭐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도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지만 또 오늘 취재인과 만나서는 이 사람을 겨냥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정책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인권 문제도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기권했듯이 대북 정책도 김정은이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탁기 들어갈 차례는 아마 문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발언이 상당한데 북한 김정은 얘기도 하고 또 세탁기에 들어갈 차례는 문 후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글쎄 지난번 이제 TV 토론 때 이 세탁기 논쟁이 붙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세탁기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어린애들 들어가서 사고 많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세탁기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 쟁점으로 저는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세탁기에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물론 뭐 비유를 하더라도 이 세탁기에 비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제 타겟 포인트가 이제 좀 더 그 강화되는 거죠. 예전보다는 그냥 단순히 뭐 친북 좌파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뭐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위 자체가 점점 왜냐면 옛날 게 잘 안 통하니까 점점 더 이제 그 세고 톡한 말을 하는 것이고 강도가 점점 세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어떤 하는데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이해창 전 총재를 만났을 때 그때 이 전 총재가 이제 홍준표한테 이제 그 조언을 한 게 있어요. 좀 보수의 품격을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래도 정말 말 잘했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너무 좀 황당하다. 그럼 이해창 총재 그 조언을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뭐 나는 내 길 갑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나는 전혀 뭐 쇼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근데 말 자체가 너무 세져 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말 자체가 좀 메시지가 좀 저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돼. 이 말은 참 오늘도 정말 센 발언을 했는데 저 유승민 후보 얘기 아까 TK에서 잠깐 했었지만 저희가 심상정 후보 얘기도 잠깐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노회찬 이제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심상정 후보는 네거티브라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가 더 어필도 하고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농담 어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의당 내부에서. 오늘도 좀 노동시장 단축. 이 노동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의당은 이번에 대선 전략 자체를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의 후보들이 확정도 되기 한참 전에 조용하게 확정이 됐어요.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예. 그것도 뭐 어떤 치열한 정말 이 박진감 흥미 넘치는 이런 경선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심상정 후보가 80%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냥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부터 좀 실패를 했고 그 뒤에도 사실 나름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난번 TV 토론에서도 평가를 좋게 받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살려내서 어떤 화제성 이렇게 홍보 이렇게 자꾸 올라야 이슈에 일단 거론이 돼야 정의당이건 심상정 후보건 좀 사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슈 파이팅에서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짜는 부분에서의 어떤 흥행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좀 실패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라도 조금 더 저는 심상정 후보가 좀
이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바뀌는 걸 통해서 호응을 얻었듯이 심상정 후보도 뭔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TK 민심으로 본 5 후보의 면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5명의 후보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다음 주제 그게 아닙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죠.